자,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제가 약침이 좋다 하는 이야기만 이리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비인부전입니다. 예. 사실은 이게 약침을 아무에게나 가르치고 싶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동안 일반적인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약침법을 행하시는 분들이 조금 법망에 걸려가지고 좀 문제시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가 환자가 부작용이 나고 병세가 더 심해지거나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관계로 남상천 선생님의 약침법을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어떤 약침법을 하시다가 됐었고, 또 저도 지금 맹지대에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맹지대에서도 한때 약침법을 학생들에게 계속 강의를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남상천 선생님의 약침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만은 비인부전입니다. 웬만해서는 전해주고 싶지 않는 이 학설이고 임상이 이 약침법입니다. 남상천 선생님의 약침법이고, 실제로 캐나다의 한의과 대학 학장입니다. 센츄럴 칼레지라 해가지고, 이분은 이름은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학장님은 일반 캐나다 한의과 대학에 있는 교수들도 많고 한데 환자들이 이 학장님한테는 몰립니다. 그분이 하고 있는 게 남상천 선생님의 약침법이에요. 제가 왜 그걸 아느냐면은 제가 맹지대가 우리가 한때 캐나다와 관련을 맺어가지고 우리 맹지대 친구 교정요법 학과를 나오신 분들이 주로 이제 캐나다 학교에 편입이 되는 그런 그때 결련이 있었습니다. 결련이 있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캐나다로 간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학생들이 이제 캐나다 갔다 왔는데 그 학장님이 뭔가 주사기를 가지고 주입을 하는데 환자들이 막 엄청나게 온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교수분한테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고 그 학장한테 약침을 맞으려 하는. 그래서 뭘 넣었더냐 하니까 노란 걸 넣었더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배우기 전에 제가 이거를 이야기하기가 조금 합니다만은 JD라는 약제입니다. 그 내용물은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배울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JD라는 약제로서 이 JD는 남상천 선생님이 객락 상근사근의 상근사근을 저작해낼 당시에 개발된 하나의 약제입니다. 약제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구하기 쉬운 겁니다. 구하기 쉽고 그걸 어쨌든 여가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되면은 제가 어렵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실제로 제가 요 교재도요 조금 예를 들어놨고 모양을 해놨습니다만은 요게 남상천 스님의 약침법 아닙니다. 어쨌든 이 약액을 정류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수증기 올라오죠. 약액이 여러분들 밥 해보면은 밥 뚜껑에 동글동글한 수증기가 맺히듯이 그걸 추출해 가지고 이게 찬물을 부으면은 그게 식어 가지고 떨어지거든요. 이게 이 여가 정류장치라는 장치기입니다. 지금 이 기구는 남상천 선생님의 약침법에서 추출하는 게 아니고 조금 다르게 만드는 데서 나온 추출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실험실처럼 아주 이게 다 준비하려면 비싸고 경제적으로 거들고 또 한약도 어떤 한 첩 분량을 넣어 가지고 이래 하고 복잡합니다.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놓은 건데 이러한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배우시게 되면은 준비할 거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부 이 약침에 쓰는 약액을 전부 여러분들이 구해 오셔가지고, 그것도 뭐 많은 약재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뭐 한기, 인삼, 또는 생장을 할 때도 있고, 산조인 또는 천초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제피라고 말 겁니다. 추어탕에 넣어 먹는 산초라고도 하죠. 예, 그런 천초라든지, 이런 약재들은 뭐 한근 사봤자, 산조인 뭐 한근 사면은 6,000원 있디다. 좋은 거, 원산조인 같은 경우는 6,000원인데, 그 6,000원치 사면은 여러분들 한 몇 년 쓸 겁니다. 예. 이렇게 약재를 여러분들이 좀 단체적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볼 겁니다. 예. 만들어 보는데 이렇게 복잡한 기구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하겠지만은 요런 시험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알콜 램프 하나 있고, 예. 불 붙는 알콜 램프 하나 있고, 예. 그 다음에 여가지, 예. 물론 여가지도 40번 필터가 있어요. 그 여가지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시험관을 잡을 수 있는 집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할 것이 그 약재하고 여러분들 정류수하고, 그리고 생리시험서, 그 한 병 이만한 링겔병에 800원인가 900원 할 겁니다. 예. 그것만 구하시면 다 만들고, 예, 여러분들이 주입할 수 있어요. 한번 만들어내가지고, 그 약재가 한번 만들어내가지고, 여러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하여튼, 제가 일단 이야기 드릴 것은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 자신에게 먼저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그래서 그 효과 유무를 여러분 자신들이 느껴보시고, 하여튼 제가 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추출해서 만들어내는 것까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주입하는 법, 그리고 정확한 우리가 객락을 촉지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어쨌든 뭔가 이 학설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핵심을 파악하신 분들은 정말로 이거는 참 이 약침법이요, 그냥 여러분들 뭔가 그 어떤 장난같이 그냥 뭐 간단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닙니다. 정말로 연구를 더 해야 되고, 또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구도의 자세가 아니고는 이 학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정도로, 자기화시키기 힘들 정도로, 예, 그렇다고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구도의 자세로서 배우셔야지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 배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알고 나면은 한약 하시는 분들은 한약도 하기 싫고, 예, 침을 하시는 분들은 침의 핵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된 여러분들을 느낄 거예요. 그 정도로 간단하면서도 쉬운 원리고 치료작용이 아주 우수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그렇게 제가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이제 객락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객락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객락이란 무엇인가 하는 건데, 이 객락은 선천적으로 민감도가 높은 근육입니다. 객락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민감도가 높은 근육이에요. 이걸 객락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는 객락이라는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친구학에서 말하는 갱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 인체의 어느 한 부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객락이라고 불러요. 객락이라 부르는데 우리 인체 내부에 이상이 생깁니다. 간이 안 좋다든지 썰개 기능이 안 좋다든지 심장 기능이 안 좋다든지 어쨌든 내부 기능 이상이 생기는데, 이러한 우리 인체 내부의 상태가 우리 인체 표면, 체표에 나타나는 걸 우리가 객락경혈이라 그러죠. 그러듯이 내부 이상이 생기는 요 우리 인체 내부를 이제 용어가, 이제 우리 남상정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용어가 피객락치라 그래요. 피객락치입니다. 피객락치라 그럽니다. 하여튼 간, 담, 심장, 소장 내부의 이상을
내부의 상태, 내부의 장기를 피객락체라 그러는데 하여튼 여기에 어떤 이상이 있으면은 구원 신호를 보내요. 여기 좀 뭔가 소화가 안 되고 음식이 머물러 있고 하니까 좀 기운을 보내주시오 하고 구원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을 원심력이라 그래요. 원심력. 원심력이라 그럽니다. 외부를 향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 뭐가 부족하니까 좀 보내주시오 하고 구원 신호를 보냅니다. 이걸 원심력이라 그래요. 지금 내부 장부에 이상이 있으면은 객락을 통해서 아주 민감도가 높은 예민한 겁니다. 예민한 부위가 있어요. 우리 몸 바깥에 아주 예민한 부위가 있습니다. 개가 코가 예민하고 민감하듯이 우리 몸 바깥쪽에도 이렇게 아주 예민한 부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부위로 구원 신호를 보냅니다. 구원 신호를 보내면은 이 객락 조직 자체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윤을 보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몸 자체 그 객락이라는 그 아주 민감한 부위의 근육에서 단백질과 지방이라는 것을 소모시켜 가지고 여기에 내부 장기의 상태가 이상이 있는 것을 고치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윤을 소모를 시켜요. 그 소모시키면서 피객락체니까 이 피객락체인 내장에 오장육부가 내나 피객락체입니다. 거기에 이제 치료하는 힘을 보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라 그래요. 기라. 그리고 이러한 작용을 내부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구심력이라 그래요. 구심력. 자, 이 번호가 조금 과하게 써있는데 다시 써야겠습니다. 요게 원심력, 구원신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모시키면서 지방질과 단백질입니다. 지방이나 단백질 같은 이런 인체의 영양소라고 하는 윤을 소모를 시켜가지고 치료하는 힘을 내보내요. 이걸 구심력이라 그럽니다. 구심력. 이걸 기라 그래요. 이렇게 내부와 외부가 객락을 중심 삼고 주고받고 하는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영의작용이라 그래요. 영의작용. 또는 객락의 생리라 그럽니다. 객락의 생리라 그래요. 이게 뭔가 치료하는 힘을, 조절하는 걸 보낸다 이 말입니다. 조절하는 힘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영의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흐름이다 해서 객락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정확히는 우리가 이제 친구학에서 이야기하는 갱일 자체를 말하는데 갱정혈이라든지 간유혈이라든지 중환혈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데 남상정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피객락체, 내부의 오장육부를 조절하는 것을 뭔가 원심력, 구원신호와 또는 구심력, 기를 보내가지고 치료작용과 조절작용을 하기 때문에 객락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객락은 사람은 누구나 완전 건강한 사람은 좀 드뭅니다. 드물기 때문에 이 객락 조직이 촉지가 돼요. 왜 촉지가 되느냐? 요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영양소를 치료하기 위해서, 조절하기 위해서, 이상이 생긴 부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기로서 이렇게 보낸다 그랬습니다. 기로서 보내는데 이 보내가지고 이게 조절이 돼버리는 건 괜찮은데 자체 내에 보유하고 있는 윤까지 소모했는데도 치료가 되지 않으면은 다른 데서 끌어와야 되겠죠. 주위에서 좀 끌어와야 됩니다. 주위 가까운 데서 끌어옵니다. 이 끌어오는데 이게 인력이라 그래요. 본인이 뭔가 이제 그 뭔가 가난한 사람에게 뭔가 줬는데 자기도 부족하거든요. 그런데도 요 가난한 사람이 뭔가 제대로 충족이 안 되면은 더 보내줘야 됩니다.
더 보내줘야 되는데도 부족하니까 다른 데서 끌어오는데 이걸 인력이라 그래요. 이는 인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좀 윤을 끌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작용마저도 부족하면은 자체 내는 섬유질, 근섬유질이 소모가 되고 지방이나 단백질이 소모가 되다 보니까 갱결이 된단 말입니다. 굳어진단 말입니다. 갱결하게 돼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갱락이 촉지가 됩니다. 촉지가 돼요. 갱락은 행태를 어떻게 갖추느냐 하면은 약점 방향으로 발달이 됩니다. 약점 방향으로. 약점 방향으로. 이상이 있고 약한 부위로 갱락은 행태를 띱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깨 견정을 딱 볼 때 견정혈이 요 경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팔을 사용하는 우리 인간들은 뭔가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여기가 이 갱락이 영이작용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우리 팔에 에너지하고 있는 걸 그 하는 주 담당을 하고 있어요. 담당을 하고 있는데 뭔가 팔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윤과 기가 부족해지고 소모가 많이 일어나면은 요게 내부에 윤허가 돼가지고 갱결이 돼요. 섬유질 갱결체가 남습니다. 그런데 팔을 많이 쓰는 사람은 견정갱락의 행태가 팔 쪽으로 이렇게 굳어져 있어요. 또 간이나 자궁 부위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자궁염이라든지 내막염이라든지 또는 간염이라든지 이런 질환은 어떤 가행 물질이 나옵니까? 열이 세지죠. 그래서 이리 오릅니다. 구원 신호를 보내요. 예를 들어서 간염이 있다. 간염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어떤 간염이라고 진단명이 나오기 전에 벌써 여기서 알고 저항을 합니다. 이게 병이 있기 전에 벌써 저항을 해서 치료하려고 하는 이 힘이 나온단 말입니다. 반발력이 나와요. 이 구심작용을 하면서 기를 보내서 요걸 조절하려고 하는 간염 상태를 치료하려고 하는 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갱락의 행태는 이렇게 이상 있는 방향으로 발달해요. 그래서 견정이 이렇게 간 쪽으로 밑으로 발달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인후가 안 좋으면은 조금 인후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깨가 무겁거나 목이 뻐근하신 분들은 요 이 목 쪽으로 이 견정이 발달해요. 갱락의 행태가. 요게 중심갱락입니다. 중추갱락이라 그러는데 용어로서는 주저항갱락이에요. 질병에 저항하는 조직이 질병이 있는 쪽으로, 이상이 있는 쪽으로, 약한 쪽으로 갱락의 행태가 발달됩니다. 아주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조그만 이상이 와도 질병이라는 현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병으로 발생되기 이전에도 갱락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태가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좀 어깨가 무겁거나 어깨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견정을 만져보면은 팔이 저리거나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 인후가 안 좋은 사람들, 목이 잘 쉬거나 목이 쉰다는 것은 무슨 현상입니까? 열이죠. 열이죠. 여러분들 이 후두에 목에 이 뭔가 그 까리처럼 생긴 작은 떨림막이 있어요. 진동판이 있는데 거기에 촉촉하게 이 수분이 우리 피부가 촉촉하게 윤기가 있어가 젖어 있듯이 이 목에도 점액이 어느 정도 진액이라고 하는 점액이 끈끈한 액체가 아주 기름 같은 액체가 있습니다. 그게 열에 의해서 말라지면은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심하면은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마른 기침을 하겠죠. 근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른 기침을 해도 가래가 나오지 않고 가래도 별로 안 나오고 목이 간질간질하고 그리고 가래도 안 나오면서 기침을 막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자꾸 기침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목이 쉬죠. 목소리가 쉰다 말입니다. 지금 저도 이제 많이 계속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목소리가 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 열에 의해서 여기 있는 점액이 건조해져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건조한, 아까 제가 우리 인체의 자극 물질이 6원이라 그랬죠. 이제 우리가 10원 단위고 1원 단위고 6원입니다. 그 풍냉열섭조화가 있는데 이 건조가 심해지면은 건조한 것이 자극이 돼 가지고 갱락이 그걸 알아낸단 말입니다. 레이더처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건조한 것을 축축하게 적셔주기 위해서, 섭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가조, 아주 건조한 데 대해서 뭔가 섭을 가해줘야 되겠죠. 근데 본인이 뭔가 해결이 되면은 괜찮은데 해결이 안 되고 하면은 부족해지면은, 치료작용이 부족해지면은, 저항작용이 부족해지면은 갱결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으로 나타나가 목이 완전히 장기가 목소리도 안 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예. 그 전에 그 가조한 상태를, 아주 건조한 상태를 고치기 위해서 계속 작용하고 있다가 이게 약해지면은 완전히 여러분들 병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완전히 쉬어가지고 목이 잠겨 가지고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행태는 어디로 행태를 띠느냐? 역시 인후 쪽으로. 이 견정갱락 조직이 인후 쪽으로 발달이 됩니다. 발달이 돼요. 발달이 되면서 이 딱 그 조직이 갱결돼 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 기관지가 안 좋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인후작용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조금만 가면 아침에만 자고 일어나면 막 재채기를 해야 됩니다. 알레르기성 그 비염이 있거나 알레르기성 질환이 있는 분들요. 그런 사람들은 요 인후 부위가 건조한 것도 아니고 인후 부위가 아주 냉해서 와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면은 견정이나 또 이제 그 저항갱락이 있습니다. 목에 저항갱락인데 수돌혈이라든지 인령혈이라든지 수돌혈이라든지 이런 경락이 저항해가지고 치료작용을 계속 일으키는데 그게 약해지면은 알레르기 반응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찬물에 손만 녀도 재채기를 하고 알레르기가 막 두드리가 막 돋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경락의 행태는 약점 방향으로, 질병이 있는 방향으로. 기관지가 안 좋은 사람은 조금 앞쪽으로 열이 발달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풍성갱락, 열성갱락, 냉성갱락, 조성갱락식으로 이 전부 갱락도, 지금 와서 갱혈도 전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눌려봐 가지고 행태, 어디로 발달했는가 그 행태를 보고 실제로 병이 있기 이전에도 이 발달되어 있어요. 갱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촉지할 수 있고 질병을 미연에 여러분들 큰 병이 들기 전에 예방도 할 수 있고 또 질병이 걸려도 거기에 도움이 되는 약물을 주입하면은 이게 풀어지면서 치료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쨌든 갱락의 행태는 약점 방향으로 병의 발생 부위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이게 갱락의 행태입니다. 갱락의 행태인데 이러한 갱락은 사람이면은 누구나 다 있고 나타납니다. 특히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 이런 사람들은 풍지나 천유갱락이 발달되어 있어요. 풍지나 천유갱락이 발달되어 있어요. 머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풍지 부위를 만져보면은 바보는 별로 없습니다. 바보는 갱결이 별로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고 머리를 많이 쓰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요 풍지갱락이 누구나 갱결되어 있고 지금 이제 머리 쓰는 데 대해서 계속 머리에 일어나는 것을 지켜주고 조절해주는 저항갱락이 풍지이기 때문에 누구나 촉지가 가능합니다. 만져보시면요. 촉지가 가능한데 주로 이 풍지라고 해서 꼭 풍지 부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 제가 오덕 좀 붓겠습니다. 이 풍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후두부에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요 목을 보면은 이렇게 성목은 있죠? 성목은 있습니다. 이렇게 성목은 있어요. 요 성목은상으로 쫙 밀고 올라가서 후두에 함몰되는 자리가 풍지혈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 한선에 내려올 때 요게 동맥이죠. 한가운데로 흐르는 게 모든 양의 경락을 총감독하는 동맥입니다. 이 동맥에서 여러분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기 뒤에 유양돌기가 있습니다. 유양돌기. 그 유양돌기를 쫙 연결한 선이 우리가 무슨 내리냐면은 어느 장애나 벙어리가 되는 문이다. 그래서 아문이라 그러거든요. 이 아문에서 약 한 2cm 정도 되는 위치가 실제로 1.5촌 또는 1.3촌이라 그러는데 천주라는 헬이 있죠. 천주, 하늘의 기둥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머리를 딱 받쳐주고 있는 기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 힘이 없고 이 목에 힘이 없고 이러면 천주회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기둥이 또 있죠. 신주혈입니다. 이게 3번, 4번 흉추극돌계는 있습니다. 이게 몸의 기둥이죠. 신주혈이. 이 신주혈은요, 어린애들이 약간 갓난애들이 목을 뒤로 이리 젖히면 주름이 딱 생겨요. 목을 뒤로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애들 우리 치료할 때 목을 위쪽으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젖히게 하면은 딱 신주혈 부위에 주름이 생깁니다. 척추 사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 뜸 자극을 가해주거나 수지침 가지고 조금 찔러가 자극을 주면은 어린애들 만병의 효과가 있는 헬이죠. 그래서 소화병이 아주 좋은 헬입니다. 이게 어린애들의 그걸 지켜주고 있는 아주 주저항경락입니다. 그래서 어린애들 뭐 감기 잘 들고 열나고 할 때는 신주헬만 써줘도 돼요. 신주헬만 잘 다스려줘도 치료가 잘 됩니다. 자, 하여튼 요 천주헬 1.5촌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책에는 1.3촌으로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은 머리 뒤는 이렇게 좁아지니까 1.3촌으로 아문헬에서 요 천주헬과 풍지헬 요 부위를 풍지경락이라 그럽니다. 풍지경락이라 그래요. 그래서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여기가 경결이 되어 있고 또 여기가 경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뇌를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어떤 업무로 인해서 신경을 많이 쓰든지 어쨌든 간에 이 뇌 신경을 많이 혹사시키고 공부하고 뭔가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여기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 뇌 신경이 약한 것을 보완하고 지켜내려고 하는 경락이에요. 이 풍지가요. 그래서 누구나 촉지됩니다. 근데 이 만져봐도 별로 뭐 경결도 안 돼 있고 굳어 있지도 않으면은 바보나 천치예요. 아니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들 있죠. 치매 환자들도 나중에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약액을 요 풍지 부위에 풍선경락은 물론 보윤제를 씁니다. 냉성 보윤제를 쓰느냐 온성 보윤제를 쓰느냐는 건 이제 체질에 따라서 병증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나중에 학설적으로 구분을 합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이걸 풍지경락인데 뇌를 쓰고 있는 사람 누구나 발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같은 양반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목 뒤에 혹이 있죠. 엄청나게 머리 좋으신 분이다. 우리가 뭐 어떤 체제, 뭐 공산주의고 그걸 떠나서 우리가 경락학적인 글을 볼 때요. 머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게 이 혹이 날 정도로 컸다 보면요. 신경도 굉장히 예민하고 똑똑하신 분입니다. 또 괜히 김일성 찬장했다 해가지고 접히갈라. 그 정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밤송이만하게 발달했으면 진짜 천재입니다. 그리고 그게 균형 있게 좌우가 동일해요. 근데 저도 이 만져보면 왼쪽이 많이 경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분에게 어느 쪽이 좀 경결되어 있는가 한번 만져보십시오. 머리 쓰는 사람은 다 누구나 이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뇌의 그 상태를 조절하고 뭔가 이상이 있을 때 그 하기 위해서 발달되어 있어요. 요 경결되어 있는 게 안 만지집니까?
양쪽에 여러분들이 살 만져보면은 혹같이 작은 혹처럼 경결이 돼 있어요. 그 경결이 안 돼 있는 분들은 낙천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민하고 머리 많이 쓰신 분들은 누구나 발달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우면은 다 제가 촉지를 해드릴 겁니다. 해드리는데 좌우중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평소에 혈압기를 재볼 때는 이상은 없는데 혈압이 하면서 오르는 걸 이상혈압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은 천유 부위가 굳어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에 여러분들 몸이 약한 쪽에 천유 부위가 굳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 좀 나오시라니까. 예. 자,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이게 승모근이거든요. 예, 한쪽으로 제가 이렇게 만졌습니다. 이렇게 찝으면 딱 만져져요, 근육이. 만져지는데 풍지는 어디서 잘 보이겠노? 풍지는 여기서 이 승모근 이렇게 찝었을 때 요 한몰이 되는 요리 밀고 가지고 요게 풍지거든요. 풍지고 요리 오면은 여기가 천주죠. 그 우리 이 선생님도 제가 만져보니까 풍지보다는 천유가 조금 굳어 있어요. 풍지보다는 천주가 굳어 있고, 천유는 어디냐 하면은 여기 중간 이 머리카락이 머리카락 있죠. 요 경계선 승모근 외연 요가 천유입니다. 천유. 혹시 나간호 침법 혹시 배우신 분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편도 처치법이 있습니다. 그 편도 처치술은 어떤 병을 막론하고 나간호 침법에서 종합적으로 써주는데 거기 요 천유혈이 편도 처치하는 혈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기가 경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은 제가 만져보니까 요 천주 부위가 조금 경결되어 있어요. 천주 부위가 이렇게 이상혈압이 있는 분들은 요 천유가 굳어 있는데 제가 여기 만진 거하고 여기 만진 거 이쪽이 더 안 좋아요. 왼쪽 편으로. 이렇게 자기가 보통 보면 어떤 분들은 오른쪽이 많이 아프고 어떤 분들은 왼쪽이 많이 아프죠. 그 이상이 있는 쪽으로 천유가 경결돼가 나타납니다. 하여튼 이상혈압이 있으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별로 우리 선생님은 그 혈압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천유 부위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경락은 벌써 뱅 이전에 선천적으로 민감도가 높은 부위이기 때문에 발생되고 발달되고 경락 형태는 이상이 있는 쪽으로 발달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신이 좀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옆에 분하고 어디를 한번 만져보냐, 전중을 만져보란 말입니다. 전중, 단중입니다. 여기를 살 되게 만지지 마십시오. 살 눌려도 아프면은 아주 이 심장작용을 지금 이 약한 것을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살 만졌는데도 되게 아프다. 그럼 가슴이 두근거려요. 평상시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런 걸 느끼시는 분입니다. 근데 병이 있기 이전에 여기서 이 전중에서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한 사람들은 전중경락이 발달돼 있고 그게 이제 이상이 크면 클수록 또는 체중의 정비례해서 발달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환자가 왔을 때 섭체질자다 하면은 이걸 다스려 줘야 되겠죠. 근데 전중은 약침보다는 뜸이 효과적이에요. 구치료가 효과적입니다. 물론 약침을 주입해도 됩니다. 약침을 주입해도 되는데 뜸이 더 효과적이에요. 전중경락은. 여러분들 막 살이 쪄가지고 무릎 관절염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막 언덕걸으면 이러고 올라옵니다. 전중 떠가지고 그 다음날 한번 그 언덕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숨도 안 차고 훨씬 수월하다. 뭔가 여러분들 심장 답답하고 가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이럴 때 전중에 한번 떠보십시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심장 마비됐을 때
요게 이 뭐 신경이, 심장으로 가는 신경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아무 부위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 전중이 뜨면 심장마비가 회복돼가지고 살아난다니까요. 심장마비가 심할 때는 전중과 헬리입니다. 헬리헬이에요. 헬리헬. 헬리헬입니다. 심장마비에 요게 딱 뜸만 뜨면은 대부분의 심장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증상 있는 분들은 요 전중에 뜸을 떠 놓으세요. 예방이 됩니다. 뜸만 떠도 그 흉터 자리가 그 돼가지고 그 이종 단백질이 나오죠. 히스토토키신이라든지 옵소닌이라든지 이런 게 생겨가지고 그게 피 속에 흡수되면서 치료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좋아지는 겁니다. 심장이. 그러니까 이 전중이 비대연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금 옆에 분 좀 내가 좀 비만하다 싶으면은 한번 살살 일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신이 조금 심장에 간상동맥 경화증이 있다든지 심장이 좀 안 좋다 하는 분들은 거기를 살 만져보세요. 되게 만질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촉지를 해보면 압니다만은 그 부위는 이 경락 조직은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요. 아주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되게 하지 마세요. 그냥 살살 눌려도 굉장히 아픕니다. 엄청나게 아파요. 그러니까 여자의 부드러운 손으로 섬섬 억수로 살 눌려도 남자가 이렇게 놀랄 정도로 아파요. 그 부위가 결국은 심장을 지켜내고 심장작용에 이상이 있을 때 반응하고 저항하는 조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중경락입니다. 살이 찌면 정비됩니다. 이게 어쨌든 환자가 왔을 때 일단 체질 치료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살찐 사람은 비경락 체질이에요. 경락작용이 잘 안 일어나는 체질입니다. 비경락 체질이에요. 그래서 이는 전중경락이라는 이런 게 약해지니까 살이 찔수록 여러분들 성인병, 고혈압이라든지 암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경락작용이 뭔가 우리 내부에 자극은 가익물질 또는 그 풍냉열섭 조화를 조절하기도 하고 또 장부의 이상 상태를 고쳐내기도 하고 하는 작용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체질이에요. 살찐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가섭해서 그래요. 섭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섭이 많아서 그래요. 살이 찐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섭이 많단 말입니다. 섭이. 지방이 딱 있어가지고 경락작용이 잘 안 일어나요. 우리가 이 안개가 뿌옇게 끼면은 차를 타고 어디 가려고 그래도 빨리 못 가죠. 앞이만 하니까 말 그대로 섭이 많으면 기어 정착이 와요. 근데 다른 것은 경락이 경결이 되는데 요 섭이 많아지면은 이완이 돼요. 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섭선경락을 우리가 촉지해가지고 진단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뭔가 이 다른 경락처럼 경결, 굳어 있으면 만지면 우리가 촉지가 되는데 요 섭선경락들은 이 섭이 많아가 오는 병, 직장염, 대장염, 치질, 치류, 방광염, 요도염, 자궁경관염, 낭섭 이런 것들은 천상 복부를 딱 봐가지고 복부가 늘어진 거, 힘이 없이 탄력이 없고 쭉 늘어진 거 이걸 보고 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자들의 경우 낭섭이 있는지 없는지 만질 수 있으면 만져봐도 됩니다만은 물어보면 되겠죠. 낭섭 유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경락작용을 이완시킵니다. 마비시키고 이완시켜요. 그래서 섭체질자들은 그 섭의 정도, 체중에 따라서 체중에 정비돼서 낭섭이 많이 생겨요. 낭섭이 많이 생깁니다. 낭섭이 많이 생기고 제가 방금 이야기하는 대장염, 직장염, 방광염, 요도염, 전립선 비대, 전립선염 또는 여성들의 자궁경관염, 자궁건종 이러한 이게 다 섭병입니다. 가섭에서 섭이 많아서 오는 병이에요. 우린지. 그래서 섭이 많으면 사람이 물러지고 염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너무 축축한 게 많아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섭에서 오는 병이에요. 가섭하면은 기어하기 때문에 우리 몸 이 피부라든지 이런 게 늘어집니다. 그리고 처지고, 그리고 또 정상은 무거운 걸 느낀단 말입니다. 뭔가 처지는 것 같고 무거운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섭을 인한 건데, 여기에 저항하는 주저항경락이 혀가 장각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낭섭이 심하면 섭이 많죠. 섭이 많으면 기능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럼 무슨 현상이 생깁니까? 조루도 오고, 여성들의 경우는 불감증도 오고, 또 대화도 심하고, 여성들은 분비물도 심하고, 그 다음에 남자들은 발기가 안 되죠. 양이증이 오기도 하고, 발기부전이 되고, 또 발기가 돼도 힘이 없고, 이런 현상이 전부 섭의병입니다. 늘어지고 기능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기능부전입니다. 발기부전도요. 그렇게 되면은 벌써 섭이 많이 차면은 그게 발산이 어디로 됩니까? 섭이나 찬 기운은 내려가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하류합니다. 그래서 냉섭이 밑으로 가면은 여러분들 관절염도 되고, 관절에 섭이 많이 있어가지고 수분 대사가 안 되고 딱 차가지고 부어오르고 이런 질환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는 낭섭도 옵니다. 그래서 전에 지금 스페인 간 제 제자가 있습니다만은 그 친구가 이 태권도 관장이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의 그 태권도 이제 도장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약침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섭성질환, 섭병에는 가섭에서 오는 거죠. 섭이 넘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순환이 안 되고 고여가 오기 때문에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거섭시켜야 되겠죠. 여러분들 변정 논치 배우실 때 알다시피 섭이 많으면 섭을 없애야 되겠죠. 거섭, 뭐 제섭 같은 말입니다만은 거섭시키고 제섭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섭을 없애는 거예요. 방에 뭐 습기가 가득 차면은 우리가 불로 떼가지고 뭐 말리든지, 그러면 그 방에 뭐 물이 차 있으면은 뭐 어떤 기를 내가지고 빼내버리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러듯이 거섭을 시켜야 돼요. 거섭을 시키고, 자, 기혈하 그랬죠. 섭이 많으면은 기능이 제대로 잘 안 일어나져요. 전기불도 뭔가 습기가 차면은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기가 잘 안 통하고. 그래서 기허 증상이 오니까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변정하면은 섭이 많고 기허에서 오는 게 변정이 됐다면은 치료는, 논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거섭하고 기허하니까 기를 도와주면 되겠죠. 그래서 거섭보기제를 쓰는 거예요. 거섭보기제. 여기에 쓰는 약재가 S입니다. S예요. S를 초한 거 안 됩니다. 생산조에 써야 돼요. 이 S를 30개, 똑 생긴 모양이 빈대처럼 생겼어요. 납작하게, 젓갈색으로. 근데 반들반들하게 윤이 나는 거는, 좀 크고 좋은 거는 한 20알. 조금 간 거는 30알을 생리식염수에, 옛날에는 정유수에 추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정유수에 추주를 하면은 탁 넣으면요, 여러분 이제 팔이 저리고 아픕니다. 그러면은 그걸 부에 딱 넣으면요, 기항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이 손가락까지 갑니다. 마치 벌이 탁 쏘듯이 막 쫙 갑니다. 그게 기의 작용이에요. 그 갱락상으로 막 흘러가지고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저리는 게 없어집니다. 그 정도로 이 정유수가 조금 맞으면 좀 강해요. 조금, 근데 주사기 딱 찔러가지고, 이제 물론 우리가 주사기에, 어디로 보냈노? 이 주사기에 일단, 약액을 주입을 했습니다. 주입을 이렇게 하고, 조금 이렇게 내야죠. 조금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공기가 그게 안 되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찌르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 보이죠? 이 참 쉽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들어갔죠? 여러분들 이렇게 찌르면 돼요. 이렇게 찌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약액이 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요렇게 찔러도 약액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딱 찌는데 그 경락에 약액이 닿는 그 정도에도 벌써 뻑적지근해져요. 그래서 정확히 눈금을 이렇게 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요 40에 있죠? 40에 있으면 요 40과 30 중간이 0.05죠. 그러니까 작은 방울 정도가 쑥 들어가는데, 그걸 우리가 이 약침법에서는 기항이라 그럽니다. 기항이 일어나요. 기항이 일어난다. 그래서 뭔가 이 벌이 쏟아지면 쨍 하면서 가요. 근데 정류소에 하면 그런 기항이 좀 심하기 때문에 벌에 딱 여러분들 쏘인 것 같아요. 그 놓는 즉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초기에는 우리가 주사용 정류수에 이렇게 해서 추주를 해냈는데, 요즘은 식염수에다가 추주를 해냅니다. 그래서 그 뭐 책에도 다 있고 여러분들 나중에 추주를 해봅니다만은, 추주를 해가 한 3cc 정도 돼요. 그걸 0.1cc만 뽑아가지고, 그게 이제 거습보기제입니다. 그래서 딱 넣으면은 놓는 즉시 축 처져 있는 낭이 와 오그라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페인 제자가 그걸 배워가지고 만드는 걸 갖고 갔어요. 갖고 와가지고 부친한테 이리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친이 이제 그 스페인 그 간장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제가 그대로 자기 아버님이 그 맞고 그 다음날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야 이놈아, 니한테 어디 그 주사 맞고 나서 내 뭐가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면서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옮기는 걸 우리가 듣고 한참 웃었습니다. 그 정도로 수축장력이 일어나요. 또 여성들의 경우 대하가 심하고 할 때 현 부위에도 놔주고 남자들도 놓는 헬이 또 있습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그리면 좀 뭐한데. 여기 돼 있죠? 남자들도 이 낭피에도 놔요. 이 낭을 살짝 집어 올려가지고 주사기를 딱 넣어가지고 주입을 합니다. 헤엄도 해주고 거기도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은 그 다음날 부부간에 일어나는 일은 제가 책임을 안 집니다. 안 지는데 어쨌든 그것을 보기를 시켜요. 여성들도 대하가 심하고 이 또 섭이 많으면은 이완이 돼요. 거기 힘이 없이 축 늘어집니다. 그 대음순이 입구 부위가. 그래서 좀 그러면 요리되죠. 요리됩니다. 요리되는데 여기에 이걸 대음순이라 그러죠. 요 대음순 부위에 3분의 1 지점. 이 헤엄에서 보면은 역삼각형이 됩니다. 역삼각형. 삼각형 지점이에요. 요 자리가 유정이 해야 됩니다. 여기에 S나 V를 딱 주입합니다. S는 냉성 거습 보기제고 V는 온성 거습 보기제.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든 사람이냐 젊은 사람이냐 따라서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기름을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보윤제를 위주로 해주고, 젊은 사람은 기제를 또 위주로 해줍니다. 약제가 크게 윤제와 기제로 나눠져요. 이 윤제도 이제 온성 보윤제가 있고 냉성 보윤제가 있어요. 또 기제도 온성 보기제가 있고 열성 보기제가 있고 냉성 보기제가 있습니다. 뭐 복잡한 것 같아도 윤제 아니면 기제예요. 윤제하기 기제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 사람이냐 또는 그 사람이 사는 지역이 해변가에 살아서 섭이 많은 지역에 사느냐,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이 윤제나 기제 중에 하나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V나 S를 쓴다 그랬는데, 이 V라는 약제는 상당히 좀 만들기 어렵습니다. 또 좀 비싸고,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 제일 여러분들 만들기 힘들고 구하기 힘든 게 V입니다. 근데 제가 남상 선생님한테 옛날에 V를 남상 선생님이 만들어 가지고 종이에 딱딱 떨어뜨려 놨어요. 고약같이.
이렇게 한 점 한 점. 요걸 찢어가지고 정류수에 불 가해가지고 가열시켜가지고 그러면 싹 녹아요. 그걸 여가해가 내면은 부위가 되는데 그 부위를 제가 이제 제법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전부 저한테 개인 지도 배우신 분은 한 장서 찢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 부위가 왜 이게 가장 지금 픽토리라 그래가지고 남 선생님이 암에 승리했다. 그래서 픽토리라는 이름으로 부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게 약재가 지금 구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양 플러스 웅담 플러스 녹용입니다. 이 여러분들 사양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참 만들기가 좀 힘듭니다. 웅담도 비싸지만. 그 이제 뒤에 이제 이게 어떻게 변화됐느냐면은 웅담 플러스 우황으로. 예? 프로테지는 뒤에 배우시면 제가 하나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우황하고 웅담하고 이런 것을 우황과 웅담만 써가지고 오케이라고 지금 요즘 씁니다. 오케이. 오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환자들한테 산조인 넣습니다 하고 넣으면은 좀 하잖아요. 약재를 좀 아는 사람들은 뭐 산조인 넣노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약어를 씁니다. 표기를요. 어쨌든 백난성령이 중요하지만은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여기를 V라는 약재가 있으면 좋은데 이제 대신 또 대용하는 게 있습니다. OK도 있고 JD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S를 주입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국소 부위의 섭을 없애는 데는 S가 많이 쓰여요. 그래서 S를 딱 주입하면은 이게 탁 달라붙고 그게 수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분은 여기를 맞고 F니 수술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 살찌는 것도 비만도 감소가 됩니다. 감소가 돼요. 하여튼 그 정도로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대단한 거예요. 조금 넣었는데 이런 효과가 날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는 섭이 많은 것은 주로 섭선경락들, 우리 인체에 섭이 많이 저류되는 곳이 배설구 주입니다. 배설구 주예요. 그래서 요 그림에도 보면은 여러분들 요 녹색으로 되어 있죠.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생식기주의하고 학문주의 있죠. 이게 남녀 생식기나 학문주의에 뭐 똑같은 그림입니다만은 학문주의에 주로 이 섭성경락들이 있어가지고 인체의 자극 물질 섭이 많은데 저항하고 있고 거섭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섭성경락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경락은 이상이 있는 부위에 행태가 발달되고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다스려 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 경락을 잘 다스리면은 약침을 넣으면 성격까지도 변화가 돼요. 성격까지도 변화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혈압이 높고, 우리가 주로 혈압이 높은 사람들이요 다혈질입니다. 성격도 급하고 그 다음에 좀 뭔가 가만히 못 있고 성격도 아주 급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주 난폭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강화를 시켜버려요. 하를 강화를 시킵니다. 오르는 열을 강화를 시켜요. 조금 요걸로 씁시다. 차게 해주니까 강화를 시켜버리는데, 아까 병풍이라는 이야기 했죠. 병풍경락. 요 병풍하고 신장경락이 있어요. 장자. 병풍 신장경락의 냉성, 성질이 차운 보윤제를 씁니다. 이 M이라는 약재가 있고
H라는 약재가 있어요. M이라는 약재가 있고 H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H는 아까 제가 조금 이야기 드렸죠. 근데 하여튼 이 M은 만들려면 좀 정육점 신세를 져야 됩니다. 소골 있죠. 소내. 그 정육점에서는 버리다시피 합니다. 그거 구해다가 착 끓여가지고 추주를 해내는 겁니다. 옛날에 그 남자들 정력 좋게 한다 해가지고 소골주사라는 그 한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여성들 맨스 끝나고 나면은 그 호르몬 그 주사 맞듯이 옛날에 한때 유명했어요. 이 소골주사가. 그게 없어졌는데 하여튼 그걸 추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소의 내하수체 전엽을 뽑아낸 게 M인데 하여튼 이게 냉성보윤제고 한기는 냉성보기제입니다. 뒤에 다 배웁니다만은 하여튼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보윤제를 쓰고 젊은 사람은 보기제를 쓰는 겁니다. 성질이 찹지만은 그래서 그걸 요 강하객락 하를 끌어내려주는 혈압이 오른 것을 끌어내려주는 요 병풍과 신장은 어느 부위에 있느냐 하면은 혈을 제가 다 촉지해 드립니다만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요게 이 젖꼭지죠. 요게 단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무슨 혈이에요? 젖꼭지와 이 단중 한복판 요 중간에 이촌이고 인맥에방 이촌인데 여기로 족소비 신경이 흐르죠. 그래서 이게 무슨 혈이에요? 무슨 혈이요? 예, 그렇습니다. 신봉이죠. 신봉이고 그 한 칸 위에 영허죠. 영허. 그 다음 또 하나 우가 신장혈이에요. 그러니까 요 신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정신과 심장과 관련된 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하고 하면 전부 이런 혈의 반응이 나타나고 이런 혈을 다스려주면 괜찮아져요. 하여튼 요 신장혈 부위에 M이나 H를 딱 주입하면 그 난폭하고 성질이 개파스럽고 급하고 한 증이 온순해집니다. 온순해져요. 그래서 남성현 선생님이 이러한 작용을 하는 기의 작용을 하는 걸 보고 그러한 상태를 보고 기는 우리의 정신의 어머니다. 우리가 뭔가 이 기적 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역시 이 객락 조직에 약액을 주입해서 이 구심력, 치료하고자 하는 그 작용을 구심력이라 그랬죠. 이런 작용을 우리가 저항작용하는 것을 반발력을 기라 그랬죠. 그런 기의 작용으로서 성격까지도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다혈질이고 막 급하고 하는 사람이 온순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이 강화를 딱 시켜버리면. 반대로 좀 조루증이 있거나 또는 정력이 약한 사람들은 성격이 아주 느리고 기운도 없어 보이고 모든 게 사람이 아주 엄순하고 점잖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래서 보기를 딱 시키고 정력을 강화시켜 놓으면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성격이 막 완전히 활발해져요. 여자 같은 그런 아주 그 쑥맥인 그런 남성도 여기를 강화시켜 놓으면은 열이 일어나면서 섭이 적어지면은 열이 일어납니다. 인체에 활동력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격이 아주 활발해지고 뭐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던 친구가 그렇게 이 치료를 하게 되면은 거습을 시키고 보기를 시켜 가지고 해 놓으면은 대부분에 활발해집니다. 그 다음에 항상 막 무력해 가지고 기운도 없고 혈압도 낮고 음식도 많이 못 먹고 기운도 항상 없는 사람에게 그는 이제 냉이거든요. 간행해서 그래요. 간행하다는 것은 그만큼 장부에 피가 적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냉과 섭은 우리 하초 부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냉과 섭은 우리 인체의 자극물질 육은 중에서, 그런데 하와 조는 상초 부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풍은 우리 두상으로 일어나는 신경증상을 풍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 바람은 선풍기도 본래는 가만히 있죠. 근데 전기라는 기적인 작용과 기계가 회전하면서 바람이 일어나죠.
본래 없던 것이. 그러니까 물과 불의 기운,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바람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풍은 어디에 주로 존재하느냐 하면은 뭔가 이 수성하강이 제대로 안 되고 위에 있는 열이라는 하가 위로 치솟아 오르는 걸 우리가 풍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헤쳐주고 풍이 내로를 자극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걸 우리가 풍성갱락이라 그럽니다. 하여튼 그거는 풍성갱락의 대표적인 해례 아까 풍지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들어주면은 중풍도 예방할 수 있어요. 하여튼 혈압도 고혈압도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성격도 변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한창 그 식욕이 왕성할 때는 간유부하고 중안부의 갱락이 아주 왕성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항상 먹는 것만 생각이 돼요. 식욕이 왕성할 때는. 그리고 여러분들 사춘기 될 때는 특히 생식기에 관련된 해음장강 곡골입니다. 이는 섭성갱락 작용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사춘기 때는 생각하는 게 어떤 연애할 생각이나 하고 그런 생각만 일난단 말입니다. 이렇게 갱락은 우리 인체의 정신작용과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좌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혈압 같은 것도 남성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혈압은 우리가 이제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혈압은 무슨 혈압이 있습니까? 본태성 있죠? 본태성 고혈압이 있고 또 마음심자 심장성 고혈압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콩팥 기능이 안 좋아도 우리가 혈압이 오르죠. 특히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임신 중독증 되면은 혈압이 높아지잖아요. 임신 중독증은 무슨 기능이 안 좋아서 오는 겁니까? 심장이 애가 배설에는 여러 가지 이 태아가 뱃속에 있는 태아가 내보낸 어머니로부터 영양을 탯줄을 통해서 먹고 내보낸 그런 독성 물질이나 이런 것을 심장이 걸러서 제대로 못 했을 때 혈압이 오르거든요. 이걸 심장성 고혈압이죠. 이게 콩팥 기능이 나빠서 오는 거, 심장이 나빠서 오는 거 본태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우리가 동맥이 경화돼 가지고 혈액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오는 그런 고혈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도 남상성 선생님이 알아낸 고혈압이 있어요. 일명 양맹성 고혈압이라 그럽니다. 양맹성 고혈압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 강하갱락은 아까 병풍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것만 듣고 자신이 혈압이 높은 사람이 있으면요, 집에 가서 요 병풍 부위를 눌려보세요. 분명히 이상이 있는 부위로 갱락이 경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부위라 그랬습니다. 요 부위라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심장 쪽으로 발달돼서는 심장성 고혈압이에요. 근데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발달되어 있다 그러면요, 양맹성 고혈압, 일명 간에 기름이 말라서 오는 간성 고혈압입니다. 물론 양맹이라는 건 우리가 위와 대장하고 관계 있는 곳입니다만은 갱락적으로는 그렇고 간에 기름이 말라서 오는 간의 원인으로 오는 고혈압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동양의학에서 한의학에서는 간양상항이 있죠. 간양상항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은 항상 위로 오르는 걸 좋아해요.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 어린애처럼 이 목의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간양이 상항되는 정제도 고혈압, 그 다음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충혈되고 이게 간양상항증입니다. 이는 간양상항증도 우리가 서양의학적으로는 고혈압도 간양상항증의 하나예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혈압기 상으로 혈압이 있는 분들은 요 병풍갱락이 행태가 제가 꼭 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요 부근에 만져보면 이상이 있는 쪽으로 딱 경결되어 있어요. 거기에 뜸만 한번 뜨십시오. 뜸을 한번 떠보세요. 이게 강하갱락입니다. 얼마 전에 지금 약침을 또 좀 개별적으로 저한테 배우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혈압이 높다 하길래, 그래서 우리가 이 약침을 하는데 꼭 필요한 건 혈압기입니다. 제가 오늘은 공개극이라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나중에 여러분들 체질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혈압기가 꼭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1분간에 맥박 뛰는 수를, 요즘 혈압기는 나타나죠. 혈압도 나오고 맥박 뛰는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그 친구에게 주입을 했어요. H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막 한기가 들고 손이 차워 가지고, 그 다음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손이 막 차지고 한기가 들더라는 거죠. 그게 겁이 나서 인삼을 좀 다리 먹었다 그러더래요. 예, 인삼은 또 열성제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그게 혈압, 회복되는 작용입니다. 혈압이 오른 사람이 그 한 번 맞았는데, 제가 1처당 양쪽에 놨습니다만은 0.05를 놔줬거든요. 첫날에. 그래서 약침은 1회부터 3회까지 매일 하는 게 아닙니다. 객일제로 하고, 어떤 데는 3일에 한 번 이렇게 이제 놓는 겁니다. 놓는데, 한 번 놓는 걸 1회, 이렇게 하는데 3회까지는 그 객락단이라 해서 놓는 게 있습니다. 책에 이제 무슨 헬은 얼마까지 이렇게 다 그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1회부터 3회까지는 객락단이, 그 객락에 놓는 양을 책에 있는 양보다는 1회부터 3회까지는 좀 적게 놓는 게 좋습니다. 또 병이 중병일수록, 환자가 아주 쇠약할수록 적게 놔야 됩니다. 그러면 암 환자라든지 당뇨병 아주 심하다든지 뭐 이런 혈압이 그해가지고 아주 오래됐다든지 이런 중병이고 아주 거된 상황일수록 양을 적게 놔야 돼요. 그리고 총괄적으로 이제 혈을 우리가 한 6군데 놓는다. 6처라 그럽니다. 6처에 놓는데 전부 합쳐서 놓는 양이 0.2cc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나눠야 되겠죠. 나눠가지고 0.03, 0.03 해가 6군데를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3회까지는 되도록 적게 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들을 때는, 아, 그래 하면 되겠구나 이래 되는데, 나중에 치료를 해보세요. 아, 이 조금 여가지고 조금 넣어가,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물론 해를 벗어나면은 여러분들 1cc여도 별로예요. 1cc여도. 그래서 지금 뭐 한약을 다리가 여가해가지고 그 휘발 성분이죠. 휘발된 성분을 추출해가 이 놓는 거는요, 마이야도 별로 큰 그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짜 놓다가 진짜 객락 조직 내에 경결된 그 핵심에 딱 나왔다 그러면요, 잘못만 이제 그 사람이 막 심한 사람은 열흘 동안 끙끙끙끙 앓습니다. 근데 그런 그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게 명현현상이라 그래가지고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알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간단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끙끙거리고 고열이 나고 막 땀이 나고 이래도 정신은 말짱이에요. 이게 혈압열입니다. 혈압열인데 어쨌든 약침에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객락을 찰지해가지고 벌써 침을 찔러도 압니다. 여러분들 침을 딱 찔러도, 합곡이랑 혈 찔러도요, 아무리 깊이 이어도 아무 반응 없는 경우 있어요. 근데 정확히 그 합곡에 딱 찌르면은 조금만 들어가도 벌써 조동, 손가락이 뜨득 움직이면서 그 뭔가 전기가 몇 천 볼트 전기가 쫙 오죠. 그러듯이 우리가 약침도 그 자리에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우리가 진단해가지고 놓으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혈압이 있는 분들은 집에 가서요, 뜸을 뜨십시오. 병풍객락에 뜸을 뜨세요. 뜸을 뜨시라고요. 제가 하루 저녁에 하도 잠이 안 오고 깝깝해가지고 혈압기를 재보니까, 거짓말 아닙니다, 160에 135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리 놓을 수는 없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주로 뭐 간단하게 그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반창고 있죠? 반창고 좀 잘라가지고 병풍에 붙이라 그랬어요. 지금도 제가 병풍에 붙여져 있습니다. 뜸을 좀 뜰 줄 알면은 뜨라 그러겠는데, 그 자리도 좀 속지를 논하고 해서
좀 이래 여러분들처럼 좀 이런 의학적인 걸 좀 배워가지고 남편한테 해주면 좋겠는데, 하여튼 요 병풍이 뜨세요. 뜨십시오. 뜨시면은 이 혈압의 조정이 되고 예방이 됩니다. 본인이 좀 뭔가 혈압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요 병풍을 다스립시오. 그리고 몸이 야한 사람들은 냉성경락도 체중에 반비례해서 발달되어 있지만은 또 어느 경락이 발달되어 있느냐, 이렇게 선천적으로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지실이라는 부위가 이 냉에 대해서 저항하는 경락입니다. 그래서 야인 사람들은 누구나 만져보면 지실이 큰 혹처럼 이렇게 만져집니다. 이 촉지를 해보면요, 야이면 야일수록 날씬한 사람에서는 여기 딱 촉지가 되고 크게 발달되어 있고 살 눌려도 아파요. 살 눌려도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락 촉지만 잘 하셔도 어떤 이상이 있는 부위로. 그래서 지실을 만져봤는데, 자, 지실은 우리가 친구학적으로는 어느 부위입니까? 지실이 친구학적으로는? 예, 예. 친구학적으로는 요리 되죠? 요리 되는데, 이제 요추가 5개죠? 요추 5개인데, 1번, 2번, 3, 4, 5 요리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맹문혈이죠. 맹문에서 3촌이죠. 2번, 3번 요추 극돌기 간에서 외방 3촌 부위가 책에 있는 지실혈의 위치입니다. 지실혈의 위치입니다. 요 작용이 약하면은, 그래서 옛사람들이 이름을 아무 때나 정해놓은 게 아니거든요. 뜻이 머무는 방입니다. 집입니다. 집이에요. 그러니까 요 지실작용이 약하면은 뭐든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의지가 꺾이고 용기가 없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침으로서는 용기가 쏟아나도록 용천도 놔주고, 용천은 용기가 쏟아나는 샘물이죠. 이 지실을 자극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듯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지실의 위치인데 꼭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하행결정이나 직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지금 섭이 아니고 무력한 겁니다. 작용이 제대로 이게 꿈틀꿈틀 움직여가지고 음식물 찌꺼기를 옮겨가야 되는데 그 작용이 아주 약한 걸 무력하다 그래요. 이 직장이나 하행결정 쪽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왼쪽입니다. 왼쪽 지실이 밑으로 여기 4번에서 5번이 여기 대장수죠. 1.5촌이 요 대장수 쪽으로 밑으로 경결되고 발달되어 있어요. 만져보면은. 그런데 역시 이렇게 행행결장으로 해가지고 이 행행결장 좌측편으로, 좌측편 왼쪽이죠. 행행결장은 우리가 이 맹장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행결장, 옆으로 가는 행행결장, 아래로 내려가는 하행결장, 그 다음 S자상결장 해가지고 직장이 되죠. 만약에 이 행행결장 요 왼쪽 편 요게 이상이 있으면은 지실이 위창 쪽으로, 위창은 12번째 흉추극돌기관 여기서 외방 3촌이 위창이죠. 여기로 경결대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럼 만져보면 요 지실 쪽에는 안 만져집니다. 본래 지실, 책에 있는 지실 쪽에는 안 만져져요. 행행결장 이상이 있습니다. 왼쪽 편으로.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 체해가지고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되고 답답하고 막 더부룩하고 막 밥을 먹어도 밥맛도 전혀 없고 막 무운동 마운동 억지로 먹는 거죠. 그리고 통증이 나타나요. 식중독으로 우리가 배가 아픈데 그거는 복직근이 경결대가 아픈 거지 위신경에 이상이 있어가 위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체하면은 복직근이 경결되어 있고 어디에 발달되어 있느냐면은 위창 부위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지실도 이상 있는 쪽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초기에는 조금 위에 간유부, 간유, 담유, 간, 담, 비, 위유 쪽으로 이상이 나타나다가 조금 시간이 흐르면은 아랫배가 아프면서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 음식물이 대장을 통과하는 때예요.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생리를 담당하고 자동적으로 조절하고 있지만은 병에 따라서 반응이 나타나는 게 틀려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적으로 어디 위가 안 좋으면 무슨 헬 이렇게 기계적으로 안개해 놓는 건 사실은 옳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자꾸 공부를 여러분들이 해 놓으면은 침을 자꾸 많이 놓는 거예요. 이것저것 뭐 좋다는 거 뭐 이 책 보면 여기 좋고 이 책에 보면 여기 좋고 뭐 다 막 보태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생리를 잘 알면은 위를 통과할 때 아픈 경락, 저항하고 그 생리를 좋게 올바로 조절해 주는 경락이 있고, 음식물이 이제 좀 체한기 좀 시간이 흘러가지고 대장을 통과할 때 또 나타납니다. 그때는 설사도 나오고 냉성경락 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지실 쪽에 반응이 나타나요. 그리고 대장류에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했다 해도 시간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써주는 게 달라요. 그걸 조금 더 학문으로 완성시킨 게 변정치료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정에 따라서 어디에 이상이냐 하는 걸 변정에 따라서 해를 놓는 게 다르듯이 역시 반응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장류 쪽에 나타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지실도 냉에 대해서 우리 몸 장부가 중초, 소화기, 하초 그 여러 가지 대장이나 또는 신장이나 방광 기능이 무력한 것을 도와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피가 많이 몰려와가 작용이 잘 되도록 해주기 위해서 반응하는 경락 중에 하나가 주저항경락이 지실입니다. 그래서 몸이 야한 사람들은 다 냉하고 몸이 야한 사람들은 거기가 다 물어보면은 소화기가 안 좋든지 장이 무력하든지 그렇습니다. 그 대신 습체질과 반대로 냉체질이라 그런다 그랬죠. 몸 야한 사람들은 심장작용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물론 뭐 부부간에 뭐가 안 좋아서 신경 써서 자식이 뭐 애를 미가 신경 쓴 거 빼고는 심장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 대신 또 몸이 야한 사람들은 그만큼 또 신경이 예민하기 때문에 조성경락이 많이 발전됩니다. 그래서 몸이 야한 사람들은 또 보면은 조성경락을 촉지해 보면은 되게 아파요. 조성경락은 여러분들 보면 여기 있죠. 늑골 공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불용 부위에 반응이 나타나고 하면은 신경성 위장병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내립니다. 그렇게 촉진해서 진찰하는 방법도 우리가 이 경락 조직 뭐 어떤 데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경락이냐 하는 것만 알면은 진찰도 가능해집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요 지실도 야인 사람들은 냉체질자들은 다 누구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각기 신장이 안 좋으면 어떻게 발달되겠어요? 콩팥 쪽으로 발달되겠죠. 지실도. 그래서 지실이 우리가 책에서 안긴 대로 그대로 그 자리를 잡지 말고 만져봐서 이렇게 신장 콩팥 쪽으로 발달되어 있는 그 부위로 우리가 만져봐야 돼요. 그리고 이 촉지를 할 때도 우리가 지실은 그냥 요리 눌리면 아무리 눌려도 안 아픕니다. 약간 요렇게 아래로 눌려봐야 갱결이 만져집니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갱결되고 굳어있는 자체를 우리가 잘 진찰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맞는, 그래서 뭔가 냉하고 이런 분들요, 인삼을 딱 추출해가지고, 그것도 인삼 몸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인삼미를 씁니다. 본래 이 뿌리를 쓰는 약재는 이 가는 줄기가, 그래서 산삼이 얼마나 이 깊이 있습니까? 이 꼬리가요.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약침 쓰는 거는 미를 씁니다. 인삼미. 그거 되게 화장품 원료라든지 싸구려로 막 그 취급해가지고 막 버리다시피 하거든요. 그걸 사가지고 추출을 해가지고 냉한 사람들한테 찔러 놓으면요. 그 냉에 저항하는 대장류 이하, 신류 이하로 찔러야 됩니다. 위로 또 찌르면 큰일 나요. 인삼미를 추출한 것을 이라 그러는데 이걸 갱정에 놨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막 열이 나가지고 저녁에 잠도 못 잡니다. 가까이 가면 호흡 곤란이 오고요. 붉어집니다. 갱정에 0.05만 놔도 그래요. 그래서 남선 선생님이 그러한 실험하에 이 신류 이하 부위는 냉성경락이구나. 그래서 이는 절대로 신류 이하부로 놔야지 위로만 놨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제 잘 해야지, 정말로 잘못하면요, 혈압이 막 몇백씩 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약침을 정확히 해가지고 객락을 구분하고 또 그 객락에 섭이냐 냉이냐 열이냐 풍이냐는 걸 해가지고 거풍을 시킨다든지 또는 열에는 냉하게 해준다든지 그러한 그 객락을 이제 종류별로 배우시고 체질 판별하고 주저항 객락 그다음에 그 병증에 대해서 또 주로 치료작용, 저항작용을 하는 객락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판별해 가지고 여러분들 약액을 잘해서 조금만 주입해 주게 되면 돼요. 그래서 이 객락을 딱 배우고 나면요 침이나 한약을 하기 싫을 정도입니다. 침하기 싫을 정도예요. 그러나 정확히 좀 배우셔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은 정말로 그렇다고 전에 부작용이 없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하초에 놔야 될 약액을 상초에 놓는다든지 또는 온성 따뜻한 걸 놔야 되는데 냉성을 놓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부작용이 있겠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못 배운 겁니다. 그런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하면은 이게 치료효과가 아주 기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만은 잘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뭔가 어떤 뭐 그대로 뭐 어떤 우리가 뭐 비방이다 어쩌다 해가지고 무슨 해 줬다 이런 식으로 배우는 정신 자세로서는 이 약침이 여러분들에게 포용이 안 됩니다. 조금 한 구절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나면은 모든 게 내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딱 벌써 환자의 체질을 보고 어떤 병증이다 그러면은 어느 객락에 무슨 약재를 넣으면 되겠구나 하는 게 딱 섭니다. 또 그렇게 이 교재는 다 또 치료편, 임상편으로 또는 그 객락의 종류에 대해서 전부 하나하나 그 필요한 것을 제가 전부 그러한 내용을 제가 그 중에서 이제 임상에 필요한 것을 교재로 만들었거든요. 교재로 만들었으니까 아마 그 모레쯤 나오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레 여러분들 그 교재를 구입하시고 정확히 저랑 같이 물론 3개월 해놨습니다만 미리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3개월까지는 안 갈 겁니다. 3개월까지는 안 가고 물론 우리가 하나 너무 세세하게 할 것 때문에 3개월은 되지만은 3개월 채 못 가서 끝날 것 같습니다. 미리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은 그 뒤는 뭐 우리가 좀 일찍 마치면은 또 제가 다른 것으로 보완해서 또 해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요 약침을 여러분들이 한번 접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약침 강의는 좀 숨겨두고 뜻이 있는 자에게 서로 인연이 있고 뜻이 있는 분에게 전달이 되겠거니 하고 지금까지 공개적인 이걸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뭔가 이걸 듣고 인연이 있는 분들은 서로 계속적으로 이 약침법에 대한 연구와 여러분들이 한의대에 나와서 환자를 볼 때 진정 큰 무기가 될 겁니다. 이것만 잘 파악만 하고 있으면은 정말로 엄청난 여러분들 앞길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인연이 있고 생각이 있는 분들은 이 약침법을 한번 배워보시기를 저는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배울 때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친구 상식, 뭐 한약은 몇 가지 안 되니까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걸 일체 버리시고 약침법에 대한 용어와 새로운 이 학술에 대해서만 하십시오.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약침을 한번 열심히 익혀가지고 뭐 가족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그 가까운 지인들에게 활용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